지금까지 녹화했던 부분을 못 쓰게 됐다. 못 쓰게 돼서 지금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다. 계속 회의를 해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혜민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혜민 선수한테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몇 명 같이 왔어요. 그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분이 대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정중하게 부탁을 저한테, 왜냐면은 엄청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제가 도전자고 저도 이기고 있던 입장이니까 혜민 씨가 이기고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혜민 씨한테 더 부탁을 드리겠다. 이거를 저희가 음향사고가 나서 오디오 사고가 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던 방송 분량을 못 쓰게 됐는데 이거를 혜민 씨한테 우진용 선수보다 이기고 있던 만큼 자기네가 측정을 해서 그만큼 줄을 잘라주고 그리고 이 말을 했었어요. 혜민 선수가 중단 요청을 했는데도 더 당겼잖아요 제가. 근데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 부분들은 무효 처리하고 중단했을 때만큼 길이, 근데 몇 미터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죠? 그것까지 의심은 하진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걸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만큼 줄을 잘라내고 다시 줄을 감아서 처음부터 경기를 하면 안 되겠냐. 근데 혜민 선수가 유리하신 입장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거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는 거다. 이래서 제가 저는 못하겠다. 왜냐면 너무 힘든 상태이기도 하고 한참 경기가 진행됐고 그리고 저도 이기고 있던 상황이니까 당연히 못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부탁을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도 저도 좀 울컥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그렇게 결정하고 저한테 결정돼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재경기 하실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분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해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지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혜민 선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분들이 모여서 딴 곳에 회의를 하고 오겠다고 가신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또 한참 좀 지났어요. 또 한참 지나고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부탁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혜민 선수한테 부탁을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도 이거를 투자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방송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네도 투자를 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방송이 잘 나오려면은 그 전에 방송을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재경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당장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3시간을 쉬셔도 되고 아니면 더 이상 쉬어도 되고 아니면 내일 경기를 해도 되고 다시 모여서 다시 경기를 하는 거 어떻겠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건 말도 안 되고, 사실 왜냐면은 저쪽에는 같이 도전자였던 사람들도 다른 방에서 저희를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다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상황들을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방송 자체가 엄청 대기 시간이 길거든요. 제작진들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와서 다음 날이나 와서 또 녹화를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 마치 복싱 경기도 딱 그날에 맞춰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려놓고 내가 뭔가 마인드셋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지. 한 7라운드 딱 때리다가 거의 다 이겼다 한 번만 하는데 갑자기 끝. 야 너 내일 다시 와. 이게 말이 돼요 이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경륜도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뭐 무슨 사고가 발생하든지 총소리가 울리면 끝날 때까지는 중단하는 게 없죠. 심판의 개입이라든지 위반하지 않는 이상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시작 이런 건 없는 거죠. 이제 3번째 부탁을 했어요. 이거 제작비 많이 든 거다. 그 말을 분명하게 했어요 저한테. 이거 저희도 투자를 받아서 또 그거를 계속 부탁드리는 입장이고 제작비를 투자받아서 그림이 잘 나와야 되고 뭐 이거를 쓸 수가 없는 상태고 오디오는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있잖아요. 카메라가 100대라고 막 카메라가 몇백 대라고 자랑도 하는데 오디오가 안 들어간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줄 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그런 걸 했을 텐데 뭐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제가 방송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게 진짜 오디오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오디오 사고는 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해서 아는 거지. 진짜 오디오 사고가 난 줄 뭐 실제로 진짜 났을 수도 있죠. 근데 났을 수도 있고. 오디오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방송을 진짜 못 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때 들었던 게 방송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나는 이 상금을 받아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냥 밀고 갔으면은. 아니 계속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 때 막 저한테 뭐 방송이 잘 나와야 되고 이게 그림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 내가 방송을 망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방송을 다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걸 밀고 나가면은 방송이 이거 다 빠그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냥. 오디오가 정 안 되면 그냥 유튜브 보면은 그냥 음악 깔고 스포츠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제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뭐 그런 경륜 경기를 봐도
뭐 소리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실상 경기가 했을 때 거의 저희는 숨소리밖에 안 냈거든요. 네. 경기에 있어서 뭐 서로 화이팅 해주고 저쪽에서 들려오는 패널들이 화이팅 뭐 누구 화이팅 이야기 해줄 때마다 같이 화이팅 외쳐주고 되게 훈훈했어요. 우진용 선수하고 저하고 네. 서로 화이팅도 외쳐주고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니까 그랬는데 실상 오디오에는 그렇게 저희 목소리가 담기거나 그냥 숨소리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뒤에서 후시 녹음으로 그냥 남자 둘이 훅훅 거리면서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뭐 리얼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그거를 이게 리얼이 아니게 됐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상황이 될지도 몰랐고 그 상황 자체가 막 강압적이거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저한테 되게 공손하게 아 너가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계속 공손하게 막 진짜 부탁드리고 막 그때는 우진용 선수한테는 먼저 부탁은 하진 않았고 네. 저한테만 계속 이렇게 매달려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3-4번 부탁하면은 그건 부탁이 아니라 이제 이게 거의 강요 아니에요? 막 3-4번인지 모르겠는데 한 진짜 한 2번 이상 계속 부탁을 저한테 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저는 처음에 분명히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네. 냈는데도 다시 회의를 통해서 와서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제가 또 거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어차피 다시 재경기 하려고 그거밖에 네. 정해서 저한테 통보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기사에도 쓰고 이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상황이 되면은 절대 거절 못한다. 그러니까 저도 경기가 끝나고 나중에 주변에 사람들이 아 너 그거 뭐 하는 거냐 거기서 너 그냥 엎어버리지 네. 그럼 아니면 변호사를 네. 쓰지 아니면은 나 같으면은 그 방송 그냥 내 장면 다 빼고 써달라고 그냥 네. 어차피 제가 결승까지 간 사람이니까 네. 제 얼굴이 안 나와서는 방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아예 못하게끔 너 쓰지 말라고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 다른 사람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좀 할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경기를 수락했던 거고 그 제작진이 막 100명 넘게 대기하고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 막 패널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 거기까지 올라온 도전자들이 다 나 하나만 너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너 하나만 오케이 해주면 그러니까 되는데 제가 느낀 거죠. 그거는 제가 네. 느낀 건데 그러니까 저 그게 때문에 이제 다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있던 사람도 거의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제가 오케이 하면은 모두가 편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통화에서도 경기가 끝나고 작가분도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아 혜민 씨 덕분에 저희가 녹화를 잘했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안 그래도 혜민 씨 찾아가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었다 이런 네. 이야기도 하고 뭐 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녹화 끝나고 나서 또 작가분하고 이제 또 연락을 제가 뭐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도 수차례 하고 이랬을 네. 때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수락하고 나서 우진용 선수한테 가서 똑같이 제 경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대신 혜민 선수한테 이렇게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진용 선수도 그런 거면은 괜찮다. 그거는 자기도 승낙할 수 있다. 이기고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승낙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 경기가 다시 됐던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막 화장실을 가면서 다른 도전자 패널들하고도 만났을 때 형들이나 이렇게 뭐 동생들이나 저한테 화장실에서 이겼다 무조건 뭐 보지도 않아 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너가 이겼다고 하고 이거 뭐 게임 끝났다 종목 나오자마자 혜미 너가 이겼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경기 결과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돼봐야 알죠 뭐 끝까지 가봐야 알죠 화이팅 해볼게요 뭐. 이제 전략상 먼저 빨리 치고 나가서 빨리 끝내자라는 네. 거라서 몸이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제작진한테도 못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했죠. 그 상태가 못할 상황이었어요? 다시 처음부터요? 네. 너무 힘든 상태였죠. 그 상태 자체가. 근데 쉬는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딱 오디오 이슈로 중단이 되고 쉬는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재경기 해주시면 안 되냐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둘 다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다시 재개될 때까지 쉬는 시간을 실제로 얼마나 줬어요? 한 3시간은 된 것 같아요. 3시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 그 상황에서 있는 건 네. 아니라서 네. 작가분들한테 지금 혹시 몇 시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는 진짜 한 3시간은 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갔다 오라고 그래서 네. 뭐 혜민 씨 뭐 드실 거예요? 뭐 우진용 씨 뭐 드실 거예요? 우진용 씨 뭐 드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래 쉴 줄 몰라가지고 경기가 그냥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시합 때도 좀 공복에 경기를 하는 게 더 네. 경기력이 잘 나오더라고요.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럼 처음에는 3시간 쉴 줄은 몰랐던 거네요. 그만큼 쉴 줄 몰랐죠. 그래서 계속 작가분한테 언제 들어가요 물어봤는데 작가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확히 몇 시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알려줬으면은 저도 밥을 먹었거나 준비를 했을 텐데 그냥 대기하는 상황이니까 우진용 선수는 밥을 먹으러 갔고 저는 그냥 안 먹을게요 그래서 코바 이런 거 먹었어요. 주소도 먹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3시간 지나고 몇 시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촬영에 들어갔죠. 근데 네. 이게 상체를 그렇게까지 극한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있었어가지고 사실 뭐 재경기를 다시 시작했을 때 저도 놀랐어요. 줄을 당기는데 처음에 당겼을 때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당기고 있는 와중에 엄청나게 이게 언제 끝나지 너무 힘든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장비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는 건 근데 어떨까요? 시작하기 전에 재경기를 다시 하기 전에 제작진이 그 말을 했어요. 이제는 중간에 멈추는 거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거 없고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중단은 없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했어요. 저희한테. 네, 중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형도 중단을 할 수 없고 저도 중단을 할 수 없고 이제 진짜 끝까지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시작되고 항의한다라는 게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시작하고 경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항의를 한다 모르겠어요. 제 상식에서는 그냥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 차이인데 경륜이 직업이니까 한번 출발하면 끝까지 가는 거니까 내가 경륜 출발했는데 자전거 이상이 생겼어요. 나 자전거 이상 생겼으니까 다시 시작할게요. 저희 경륜에서도 안 되거든요. 그냥 실격으로 끝나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고 모든 게 선수 탓인 거고 자전거 관리를 못한. 경륜... 근데 이거는 장비가 이제 제작진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장비에 문제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장비는 그냥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가졌었고 믿음이 있으니까 재경기를 들어갔을 때 줄을 잘라줬을 거라고 다시 줄도 잘라줬다고 하니까 줄도 잘랐겠지 심플하게 그냥 진짜 줄도 잘랐겠지라고 생각. 근데 너무 속으로 그때도 그 자리를 너무 피하고 싶지 않았던 게 그 중단되고 저희가 다른 방으로 가기 전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저는 너무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비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게 계속 찝찝했어요. 저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카메라가 거기서 돌아가고 있었을지 안 돌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없는 와중에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저도 궁금해요. 그건 저도 모르기 때문에. 깔끔한 거는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아예 무슨 일이 벌어진지 그거를 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근데 저희가 대기실에 있을 때는 카메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랬을 때는 거기는 대기실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저희가 경기를 했던 무대 위 거기에는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진짜 잘라냈냐 못 봤으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때는 잘라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 눈으로는 못 봤어요. 잘라낸 거는. 근데 잘라냈다고 하니까 잘라냈겠지. 잘라냈겠죠. 근데 그게 제가 오진용 선수보다 얼마나 이기고 있어서 측정을 얼마나 했는지. 근데 그 패널들도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다시 중단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처음부터 시작 뭐지 이게? 그냥 그러니까 설명도 제대로 못 패널들은 막 뭐지? 근데 물어봤을 때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작가분들은 음향 사고가 나서 잠깐 중단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 패널들도 줄이 아까 남았던 줄보다 완전 더 많아졌는데 이런 생각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다시 처음부터 근데 왜 이 사람이 졌지? 그렇게 하고 제작진 분들이 왜 멈춰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해줬어가지고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큰 차이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건 뭐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도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반응들이 싸한 느낌. 저도 제작진 분들도 되게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상황은 나중에 방송으로 봤을 때도 패널들도 그리고 나중에 들었을 때도 그 같이 참가했던 분들도 되게 분위기가 엄청 쏴한 느낌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 사람들도 좀 놀랐겠죠. 뭔가 환호 소리가 나와야 되고 제가 만약에 우승을 했다면은 저는 진짜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린다거나 우승한 사람들이 울잖아요. 되게 그동안 고생했던 거 생각나면서 울컥하면서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우진용 선수도 좀 뭔가 좀 내가 이겼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걸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냥 저쪽 패널들도 뭔가 와 막 이런 소리도 안 들렸어요. 박수 소리나 이런 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막 싸한 느낌? 그 촬영장 분위기가 쏴 이런 느낌이고 아나운서가 승자 뭐 오진용 나와서 그냥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인터뷰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작가분이 괜히 혜민 선수가 식사를 안 해가지고 진 거 아닌가까지 너무 안타까웠다. 혜민 선수가 이길 바랬는데 식사를 안 해서 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죠. 저한테. 너무 아쉬웠다. 혜민 선수 응원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왜 졌는지 그냥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준 거죠. 그분도 진심으로 위로를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저도 처음 알게 된 게 장비 결함 얘기가 나오면서 한쪽은 막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데
건데 또 한쪽은 뭐 몸을 막 실어서 해도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직접 당겨본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직접 당겨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물론 내가 체력도 떨어졌지만 진짜 장비에 문제가 있다, 혹은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장비의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체력이 떨어졌다. 제가 솔직하게 느낀 거는 제가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말을 했었어요. 작가분한테 벽을 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게 방송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벽을 미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줄을 당기는데 아예 꿈쩍을 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장비의 이상인지, 저는 제 팔이 힘이 다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장비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당시 때 생각한 걸로는 제 팔이 힘이 다해서 더 이상 당겨지지가 않아서 잡아서 당기는데 안 되니까 저도 급하니까 줄을 감았겠죠. 이렇게, 왜냐면은 그거를 봤거든요. 줄 감는 거를 우진용 선수가 그 전에 감아서 당기고 막 이러는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저도 감아서 당기고 막 몸으로 써서 하는데도 아예 그냥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뭐 장비의 문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벽을 미는 느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미련이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벽을 민다 한들 제가 벽을 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때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는 최선을 다한 거여서 오히려 경기 끝나고 집에 왔을 때도 난 최선 다했으니까 2등, 근데 아쉽긴 너무 아쉽다, 1등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왜 재경기를 한 거야, 이런 의문도 안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다 끝나고 제가 졌을 때 우진용 선수가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좀 울컥했던 게, 이 형도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축하해 줄 수 있었던 거고, 솔직히 아쉽기도 했지만 그 우승했을 때 하고 싶었던 소감도, 뭐 그때가 결혼 전이다 보니까 앞으로 결혼할 예비 신부한테도 감사해,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께 좋은 유전자를 주셔서 감사도 했는데 그냥 그 예비 신부 이야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부한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되든지 이걸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그런 말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솔직히 편집해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나중에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체력 문제라고는 하셨는데 둘이 당기는 장면을 봤잖아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의문인 게, 이렇게 도르래 보여주고 제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도르래가 제가 그때 당기고 있던 당시 도르래가 그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뭐 이거를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한쪽 면에 누구 사람 나오고 도르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당기는 과정이랑 그 우진용 선수가 당기는 과정에서 그 도르래랑 그게 그 당시 제가 당기고 있는 게 그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라서 제가 뭐 도르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 편집에서 그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저는 당기고 있는데 안 당겨지는 거, 우진용 선수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스르륵 풀려가지고 당겨오는 거, 그게 그 당시 상황 편집인지를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느껴지는 거는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자기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작진을 더 음해하거나 그러고 싶지도 않아서 제작진에서 저한테 어드밴테이지 준다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 저한테 부탁하듯이 안 그러면 회의를 다시 거쳐서 올게요, 근데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 있던 것들만 해서 그러지 도르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뭐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2등한 것도 지금 와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진용 선수가 거기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하고 그냥 1등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 사실만 저는 제작진들한테 부탁했던 거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거니까 뭐 더 이상 막 뭐 다른 문제를 삼아서 막 이게 이상 있었던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